오늘 이 출마 선언과 관련해서 여러 가지 하고 싶으신 얘기가 많으시다고 들었습니다. 어떤 걸 지금 화한 얘기부터 좀 해보시죠. 아, 네네. 화한 영상 혹시 보여주실 수 있나요? 아, 화한이 그냥 저 줄비하게 그냥 바빠갖고 못 가봤는데, 나오네. 예, 저 화한 길게 줄을 섰더라고요. 어마어마하게 지금 줄을 섰습니다. 어우, 어마어마해요. 네, 근데 저 화한 어디서 많이 본 화한 같지 않으세요? 검찰총장 할 때. 그러니까요. 아니, 화한 보내는 건 자유죠. 진실하기리. 근데 이 대선 후보 기자회견이나 출마 선언식 할 때 저렇게 화환을 많이 보내는 건 처음 보는 것 같아요. 그러니까 무슨 뭐 결혼식장도 아니고 참 그렇습니다. 좀 예, 저런 유형의 화환을 보내는 것도 좀 잘 흔하지 않는 것 같아요. 그렇죠. 예. 웬만하면 보낸다고 해도 보내지 말라고 그러거든요. 아, 그래요? 근데 저 화한 사절 뭐 그런 거 안 한 모양이죠. 그렇죠. 화한 사절. 아니 그리고 그 출마 선언할 때 누가 화환을 보내요. 처음 봤습니다, 진짜. 하여튼 뭐 축하할 일인가 보죠. 네. 뭐 축하할 일인지 아니면은 나중에 그냥 후 꺼질 일인지 한번 이거 지켜보도록 하죠. 그래서 총평부터 같이 한번 해볼까요? 윤석열 출마 선언. 일단 오늘 그 내용과 관련해서는 제가 본 거로는 여기 우리 다 카피가 돼 있어요. 그 존경하는 국민 여러분. 출마 선언문인데요. 일단 첫 번째가 이제 공직 떠난 후에 많은 분들 만났고 첫 번째 등장 인물이 천안함 청년 전준영입니다. 그다음에 K9 청년 이찬호에서 이제 청년과 군인 안보 이쪽에 관련한 인물들을 이야기하면서 모두 발언을 시작을 했는데요. 거기까지는 괜찮았어요. 근데 이제 거의 뒤에 이제 나오는 내용들이 현 정부에 대한 그 비난 일색이었어요. 글쎄요. 그리고 이게 지금 좀 적반하장 같은 느낌의 단어들을 사용해서 계속 이야기를 독재, 했는데. 전제다, 진짜 민주주의 뭐. 맞습니다. 자유가 내 자유만 네 자유만 소중한 거냐? 다른 사람의 자유도 소중하다 뭐 그런 이야기 하고요. 저도 이 자유라는 부분을 강조한 거가 지난번에도 한번 자유란 부분을 강조했었던 것 같거든요. 윤석열 총장이 잠깐 무슨 발언할 때. 그래서 이 자유라는 걸 앞으로 이제 새로운 보수의 아니 원래 보수주의자들이 자유를 박정희도 자유, 전두환도 자유. 그런가요? 예, 원래 보수주의 이념으로서. 근데 그 보수주의자들의 자유라는 것은 동떨어져 있었죠. 그러니까 레토릭으로서 자유죠. 근데 실제로 우리 한국 현대 정치 과정에서 자유는 어떻게 얻어졌죠? 우리가 투쟁을 통해서. 그렇죠. 독재와 어떤 그 파쇼 집단과의 투쟁을 통해서 민주화 투쟁을 통해서 개인의 자유, 억압과 그런 걸 통해서 자유가 얻어진 거죠. 근데 윤석열 전 총장이 얘기하는 자유는 무슨 자유인지 잘 모르겠어요. 이거는 아마 제 생각에는 야, 니네 좌파 정권 아니야. 평등 얘기하는 거 아니니? 그러니까 우린 자유야. 이렇게 얘기한 그러한 생각이 아니었을까? 라는 생각이 들어서 자꾸만 자유 얘기한 것 같아요. 그러니까 이제 본인이 어떤 가치가 있다라는 걸 강조하는 것 그렇죠. 같더라고요. 별다른 색다른 얘기는 아니었습니다. 그리고 이제 뭐 국민 약탈 또는 이권 게이트인가? 뭐 이권 뭐라고 그랬죠? 이권 무슨 프레임인가 뭔가라고 그랬어요. 그 말도 이권 카르텔. 이권 카르텔. 이 말은 오히려 검찰에게 더 많이 지금 국민들이 쓰고 있는 말인데 현 정부가 이렇게 이권 카르텔이다 이렇게 얘기하는 것 자체가. 소장님은 이권 카르텔에 들어가 계십니까? 아니 저는 이권 카르텔 자체가 뭘 얘기하는지 모르겠어요. 이권요. 이권은 그러니까 이 정치 권력하고 경제 권력하고 사회 권력하고 이런 게 카르텔이 형성되어 있는 거예요. 기득권층들이죠. 쫙. 현 정부는 그게 지금 없어서 문제 아닌가요, 지금? 언론하고도 카르텔을 형성을 안 하고, 재벌하고도 카르텔을 형성을 안 하고. 검찰하고는 검찰하고도 카르텔을 형성을 안 하고. 그래서 지금 문제인 것 같은데. 자기 얘기를 한 거예요, 그러면? 본인 자기 얘기를 적반하장 반사하면서 한 것 같아요. 그리고 이제 좀 또 그래서 하여튼 저는 그런 생각이 들더라고요. 그래서 이 문재인 정부에 대해서 아주 강력한 비난을 한 거 아니에요? 비판이라기보다도 비난을 했는데 저는 그 생각 들으면서 아니 2017년도에 문재인 정부 다음에 윤석열 전 총장이 서울중앙지검장에 임명되잖아요. 그렇죠. 그러면서 국정농단 수사를 하잖아요. 그리고 2018년도에 검찰총장에 임명돼서 청와대로 쪼르르 가갖고 대통령이 임명장을 받습니다. 그렇죠. 자, 그러면 윤 총장이 오늘 얘기한 것 같이 이권 카르텔 집단이고 독재와 전제를 일삼는 진짜 민주주의가 아닌 국민을 약탈한 정권이라 그러면 왜 자기는 거기서 그런 가장 핵심 요직 그리고 최고의 권력을 갖는 검찰총장에 취임하면서 대통령에게
자기가 미워하는 정말 정권 약탈적 정권의 대통령에게 임명장까지 받았나요? 그렇죠. 예. 뭡니까 그럼 도대체 그 정체가? 임명장 받을 때도 그 네. 한직에 가 있었거든요. 전 정부에서 한직에 가 있어가지고 음. 거기서 검사들은 그게 되게 좀 인사에서 한직 가느냐 좋은 자리 가느냐 굉장히 민감하잖아요. 한직에 가 있어서 이제 거기서 끝날 줄 알았는데 그거를 서울고검장으로 픽업을 했고 그다음에 다시 검찰총장을 시켰는데. 아니 그게 지금 윤석열 전 총장이 오늘 얘기한 네. 그런 그 뭐 독재와 전제에 그러한 정부에서 한 거 아니에요. 그렇죠. 윤 총장의 비유에 빗대면은 그런데 왜 자기는 거기서 다 핵심 요소를 다 해놓고 그것도 최고 권력을 갖는 검찰총장까지 한 다음에 네. 싹 사퇴한 다음에 이 정부가 나빠. 그럼 자기는 뭐예요? 그러니까요. 그 같이 그러면 그 임명장을 받지 말았어야죠. 자기 부정이죠. 네, 자기 부정. 인지 부조합니다. 자기 부정이고 네. 이게 특히 대통령급 지도자면 저는 그렇게 생각해요. 다른 사람을 비판하고 비난할 때는 자기 성찰부터 좀 먼저 해야 되는 거 아니에요? 그죠? 네, 그렇죠. 네. 대결주의죠, 완전히. 이게 지금 탈냉전 시대인데 적대적 공존으로서 대결주의예요, 완전히. 그걸 조장하는 거죠. 그러면 우리 검찰이 진짜 얼마나 그동안에 나쁜 짓을 했습니까? 예를 들면은 네. 유전무죄, 죄 없는 사람들도 우리가 기소를 했고 죄 있는 사람은 봐줬고요. 뭐 그러한 오류가 있었는지 반성해 보겠습니다. 그리고 검찰이 사실상 제3권력기관으로서 얼마나 그 권력을 누렸고 기득권화가 됐습니까? 언론하고 우리가 혹시나 결탁은 돼 있는 게 없었는지요? 또 제보는 봐줬는 게 없었는지요? 이런 자기 정체를 좀 먼저 해야 되는 거 아니에요? 그런 다음에 문재인 정부가 이러이러합니다. 그러면 좀 뭔가 서로가 상호 협력적인 이런 어떤 새로운 어떤 시대의 흐름을 반영하는 것 같은데 갑자기 나와서 그냥 다 뭐 국민 약탈하는 정권이다. 뭐 우리 나는 거기서 그럼 서울중앙지검장하고 검찰총장 했는데 그 얘기 쏙 빼고. 네, 그 얘기 또 자기가 양재 있었던 건 또 얘기 안 하고 탄압만 받았다라는 식으로 얘기하고 또 오늘 내건 기치가 자유하고 그다음에 이제 공정과 상식이었거든요. 네, 그건 어떻게 보세요, 공정과 그러니까 그 상식이라는 단어가 공정은 지금 이제 여권에 1위를 달리고 있는 이재명 지사도 그렇죠. 그 공정이라는 걸 쓰니까 뭐 그건 한번 맞붙어 볼 필요가 있는 것 같고요. 토론을 해서. 근데 이 상식이라는 게 지금 엑스파일이 나온 직후에 이게 지금 대선 출마 선언이 이루어졌는데 네. 그것과 관련해서 엑스파일에 대한 본인의 상식적인 입장은 무엇인지 그건 또 거부를 했어요. 상식이 뭔지 모르겠어요. 상식의 내용이 뭔지 잘 모르겠습니다, 진짜. 하여튼 그 상식이 뭔지 네. 오늘 그 윤석열 기념관에서 윤봉길 기념관. 윤석열 기념관이 아니고 지하에 계신 윤봉길 지사님이 탄탄을 큰 실수했습니다. 큰 실수했습니다. 예. 네. 윤봉길 의사 기념관에서 그 정치 출마 선언을 한 것도 상식인가요? 거기는 원래 대관 목적이 독립운동 문제라든가 우리나라의 어떤 독립적인 문제 이런 부분을 해서 대관을 해준다 그러더라고요. 네. 근데 하여튼 독립을 한 거니까요. 국민의힘 입당도 안 하고 오늘 독립했으니까요. 네. 네. 그래서 아마 한 모양입니다. 그런가 봐요. 네. 그리고 그 말 중에는 또 법과 상식을 짓밟는 그런 정부다. 그리고 나는 정권 교체를 위해서 헌신하겠다. 뭐 그런 이야기를 했던 것 같습니다. 이제 강조한 게 법치 아니었습니까? 네, 지금 말씀의 법치. 네, 네. 법치 어떻게 생각하세요? 아니 지금 이제 엑스파일 저는 계속 얘기할 수밖에 없는데 엑스파일 좀 법치를 가지고 이제 다뤄주시길 정말 바랍니다 저는. 네. 네. 아직도 궁금해요. 그걸 봤냐고 물어보니까 또 못 봤다고 했으니까. 저는 이 문제도 윤석열 전 총장이 전혀 시대의 흐름을 쫓아가지 못하고 과거로 가고 있다. 공정도 그러니까 그 이재명 지사가 얘기한 것 같은데 형식적인 공정이다 이렇게 얘기를 했는데 윤석열의 공정은. 네. 근데 그 법치라는 것도 이게 헌법에 있어서의 이제 국민 주권이 헌법에 나오잖아요. 네. 그러니까 자기가 마치 그러한 법치로서의 대행자로서 얘기를 한단 말이에요. 지금 자기가 법을 그러니까 여태까지 검사를 많이 했으니까 그것으로서의 대행자로서의 윤석열이다 이렇게 얘기하는데 세상이 바뀌었죠. 촛불혁명 때 어디 외국 나가 계셨는지 촛불 때 우리가 다 나갔잖아요. 그렇죠? 여성이 다 나가고 싶어요. 이제는 국민이 직접 참여해서 정치를 바꾸는 시대란 말이죠. 이러한 중요한 흐름들이 있단 말이죠. 국민 주인 정치라고 얘기를 하는데 이러한 중요한 흐름을 보지 않고 법치 그러니까 나는 법을 어떤 그 주권적 개념에 있어서 법을 대행하는 사람이다. 이런
아주 과거적이고 형식적인 세상이 바뀌는지는 모르는 네. 그런 걸 상당히 좀 애석했습니다. 예. 그리고 지금 이제 꼭 듣고 싶었던 이야기들은 오늘 이 대선 출마 선언문에는 네. 딱 별로는 있지 않았던 것 같고, 그래서 그렇다 보니까 이 기자들이 이제 언론에 나오는 보도되는 그 헤드라인을 지금 보고 있는데 네. 헤드라인이 조금 그 평범해요. 헤드라인 나오는 것부터 우리가 야마라고 표현하잖아요. 그게 이 지금 출마 선언문 안에서 가장 핵심 안고, 이런 말씀 안 되는데, 그 단팥소에 해당하는 게 지금 언론들이 뽑아줘야 되는데 그걸 지금 못 뽑고 있는 것 같습니다. 그 기자들도 많이 얘기한 것 같은데 국민들이 제일 궁금한 거는 뭐 당시 검찰총장 하다가 사퇴하고 나왔잖아, 그지? 네. 그런데 왜 대통령 후보로 선거에 나오려고 하는 이유야? 이유가 뭐야? 이거 아니었을까요? 그렇죠. 이제 내가 왜 출마를 그렇지. 하는지에 대한 게 왜? Y가 지금 여기 안 나왔고요. 그냥 애써서 찾아보자면은 국민이 원하기 때문에 정도. 지지율이 이제 30%니까. 네. 그 정도만 이야기를 해서 그러면은 이제 Y 뒤에는 내가 이제 어떤 나라를 만들겠다 비전이 나와야 돼요. 비전은 전혀 없었습니다. 어떤 나라를 만들겠다? 없었어요, 그거는. 법치주의 국가. 법치주의 국가. 법치주의 국가 당연한 거 아니에요? 상식이 통하는 국가. 그건 뭐 당연한 거죠. 그거 말고 본인이 윤석열이 만들고 싶은 대한민국이 뭔지를 얘기를 해줬어야 돼요. 윤석열표 정치가 준비가 안 돼 있는 것 같고 제가 봤을 때 고민도 안 한 것 같고 그동안에 이제 과외 수업을 받았는데 그냥 뭐 겉핥기로 받았는지 진지하게 안 했는지 하여튼간에 여러 가지로 지금 말씀하신 이제 국민들이 기대했던 미래에 대한 전망 이게 전혀 없어요. 네. 전혀 없다고 봐야죠. 거의 없었습니다. 상식과 법칙. 네. 그리고 문재인 정권은 하여튼 문제가 많은 정권. 그래서 내가 나왔다. 뭐 그런 거. 그래서 정권 교체를 해야 된다. 네. 다 힘을 모아야 된다. 네. 탈진보까지. 그렇죠. 하여튼간에. 네. 그런 점들이 하여튼 좀 있었으면 좋았을 텐데 왜냐하면 야권에 이렇게 강력한 지지율을 갖고 있는 후보가 자기 나름대로의 어떤 정치 비전과 대한민국을 어떻게 만들어 나가겠다는 미래 비전을 갖고 나와서 참 좋잖아요, 그죠? 그러면 이제 여당의 후보하고 이 정치적 아주 건강한 경쟁이 이루어지는데 이 점은 제가 보기엔 건강한 경쟁이 안 이루어질 것 같다. 무시할 수밖에 없을 것 같다. 그렇죠. 예, 그래서 지금 이게 이제 정치인으로서의 첫 발을 디딘 기자회견인데 네. 내용은 좀 속빈 강정이었다. 그렇게 좀 평가를 할 수 있을 것 같습니다. 그리고 이제 제일 중요한 문제는 저는 그거 같아요. 국민을 위해서 나왔다 그랬잖아요. 네. 존경하는 국민 여러분 네. 나왔는데 자, 지금 국민이 지금 고통을 겪고 있는 게 코로나 아닌가요? 그죠? 그 내용이 없더라고요. 그렇죠? 코로나 관련한 내용이 아예 없어요. 제가 날카롭게 봤죠. 네네. 이은영 선생님도 똑같이 보셨군요. 네, 저는 그 얘기를 할까 하다가 말았는데 이제 워낙 일반적인 현상이 지금 상황이니까. 아니 이제 국민들은 다 마스크 끼우고 백신 때문에 백신 맞고 지금 가지도 못하고 거리두기 때문에 사람도 못 만나고 그러면서 이 건강한 국가 공동체에 대한 문제 아니겠어요? 네. 생명에 대한 문제란 말이죠. 국민 생명에 대한 문제. 그리고 포스트 코로나 시대 이걸 어떻게 해결할 것인지. 진짜 델타 변이 해갖고 변이 바이러스까지 나타났잖아요. 네, 얼마나 불안해요. 네. 그러한 건강에 대한 문제, 국민 건강에 대한 문제, 국민 생명에 대한 문제. 또 이제 코로나 시대에 지금 그 고통을 받고 있는 자영업자들 또 소상공인들 또 청년 알바생들 임시직에 있는 분들 이런 분들에 대한 걸 어떻게 할 거예요 도대체? 왜 그런 얘기를 안 하죠? 그게 가장 중요한 문제 아닌가요? 그런 게 별로 없었습니다. 예. 하나도 없었어요? 예, 없었어요. 하나도 없었어요. 예. 국민 삶에 대한 얘기는 전혀 없어요. 그냥 문재인 정권 나쁜 사람. 네. 응? 그러니까 나는 나왔어. 나는 책임 없어. 예. 검찰은 아무것도 문제 없어. 지금까지 일어났던 모든 거에 대해서 나는 책임이 없고 그냥 그렇죠. 나는 이제 피해자일 뿐이지만 나는 그것 때문에 그래서 정권 교체를 하겠다. 뭐 이렇게 요약해보자면 그런 것 같습니다. 예. 어떻게 보세요? 여론조사 전문가로서 앞으로 지지율이 어떻게 오늘 그 출마 선언후 국민들이 어떻게 느낄까요? 이게 이제 가장 중요한 게요. 네. 그 기자들과 기자 간담회가 기자 일문일답이 있었잖아요. 일문일답 있었어요, 맞아요. 근데 이제 기자들이 알고 싶어하는 거에 대해서는 다 회피를 했어요. 답변을 안 했고. 그리고 이제 지금 기자들이 제일 궁금해하는 거는 이제 입당 여부, 국민의힘 입당 그렇죠. 여부하고 그다음에 이제 엑스파일에 대한 본인의 이제 해명 같은 네네네네. 것들이었는데 그런 거는 하나도 지금 얘기 안 하고 넘어갔는데 이게 이제 가장 중요한 게 언론을 통해서 이 윤석열의 메시지의 키워드와 프레임이 뭔지가 이제 국민이 이제
받아들이게 되는 내용이고 그걸 통해서 괜찮다 하면 지지가 올라가는 건데 지금 오늘 기자회견에서는 그런 또렷한 자기의 목소리가 나오지 않았기 때문에 현재 지지율은 좀 하향세거든요. 국민의힘 입당에 대해서도 국민의힘 관계자들이 굉장히 기분 나빴을 것 같아요. 국민의힘 입당에 대해서 어느 기자가 물어보니까 이건 오늘 밝힐 수 없다고 딱 잘라서 얘기했어요. 아니 그럼 정상적인 사람이라 그러면은 나 국민의힘의 뭐 정치 철학하고는 뭐 자기가 일치한다 그런 정치인 중에서 정치 철학을 얘기하는 사람 또 처음 보는 것 같아요. 정치 철학은 같다 하고 했고요. 입당은 선을 그었습니다. 정확한 용어는 정치 사상이죠. 정치 사상. 이념. 그렇게 정치 철학 국민의힘 관계자들이 다 철학자인가요? 그건 아니잖아요. 하여튼 간에 용어 선택도 참 문제가 있는데 전에도 그 김대중 기념관에 가서 지평을 넘어서 지평선 넘어서 김대중 대통령 보고 성찰하라고 그러고 말이죠. 반성하라고 그러고 하여튼 간에 그런데 그런 것만 얘기하고 국민의힘 입당에 언제 입당할 건지 그리고 나는 왜 입당 안 하고 있는지 그럼 입당 안 하면 나는 제3지대에서 무엇을 갖고 할 것인가에 대해서 자기 정치 방향과 이데올로기를 제시해야 되는 거 아니에요. 이건 뭐 오늘 밝히기가 그렇습니다. 싹 넘어버렸단 말이에요. 또 그것도 베일인가 보죠. 국민의힘 입당하는 것도 베일 정치로 가는 모양이에요. 그래도 어떤 생각에 일단은 얘기를 해줘야 되거든요. 그렇죠. 현재를 얘기해줘야죠. 나는 아직 뭐 결정하지 못했다. 그렇죠. 그 정도까지 얘기해도 괜찮죠. 그 뭐 이상한 대답 아니잖아요. 그렇죠. 나는 아직 내가 지금 오늘 출마 선언을 했기 때문에 나는 국민의힘에 입당할지 아니면 뭐 제3정당을 만들 건지 아니면은 자기 원래 임명해준 민주당 정권은 입당할 건지. 그건 아마 오늘 내용상으로는 그거는 선택지가 아닌 거. 민주당이 입당한다면 받아주지 않겠죠. 하여튼간에 그런 부분에 대해서 이렇게 얘기를 해야 되는 거 아니에요? 전혀 그런 걸 얘기 안 했어요. 네. 그러니까 이렇게 되면 이제 기자들이 굉장히 힘들어지거든요. 원하는 그 헤드라인이 나와야 되는데 안 나오니까. 힘들 거 있어요. 그냥 쓰면 되지. 그래서 나온 게 이제 뭐 대충 정권 교체를 하겠다. 뭐 이 정도 나온 것 같아요. 엑스파일 얘기도 했죠. 엑스파일은 얘기가 지금 뭐 특별히 지금 이렇게 딱 잡아서 얘기할 만한 게. 그러니까 그것도 이은영 선생님 기억이 안 나는 이유가 엑스파일 문제를 어느 기자가 물어봤어요. 물어보니까는 뭐라 그랬냐면 이거 뭐 국민 앞에 자기는 뭐 무한정, 무제한, 하여튼 무한 검증을 받을 자신 돼 있다. 그런데 이거 출처불명이다라고. 그런데 그렇죠. 이 근거가 없고 이런 부분에 대해서는 마타도어라고 또 그랬어요. 네, 맞아요. 마타도어. 지난번에는 괴문서라고 괴문서. 그랬죠. 이번엔 마타도어라고 그랬단 말이죠. 자, 근데 지금 이게 마타도어인가요? 이게 인터넷 언론에서도 최근에 더 보도도 하고 어느 중앙일간지는 실제로 그 가족 문제에 대해서도 보도도 했단 말이죠. 그리고 지금 장모 최 씨가 받는 재판이 2개고요. 그렇죠? 그리고 지금 공수처 수사도 들어가 있죠. 또 부인 김건희 씨에 대한 지금 수사도 들어가 있는 거 아니에요? 네, 그렇죠. 도이치. 도이치 주가 조작 사건. 그래갖고 이런 부분들이 이게 마타도어인가요? 아니잖아요. 그리고 가장 핵심은 거기에 윤석열이라는 인물이 어떻게 했느냐라는 거거든요. 과연 검찰총장 재직 시, 그러니까 결혼하기 전이었느냐, 결혼한 다음이었느냐, 그리고 이 뒷배가 있었느냐 없었느냐 이 문제가 결국 중요한 핵심인데 이 문제에 대해서는 이건 마타도어인가요 이게 지금? 마타도어는 아니고 주가 조작 같은 건 지금 팩트이기 때문에 그거에 대한 입장이 필요하고 일단 검증은 무제한으로 받겠다. 근데 이제 그게 팩트에 기반해서만 받겠다라고 하니까 선별적으로 받겠다라는 거잖아요. 대변할 수 있는 것만. 그렇죠. 내가 팩트라고 생각하는 것만 받겠다. 이런 취지로 좀 읽혀졌거든요. 나한테 불리한 건 마타도어고요. 하여튼 저는 이런 자세가 참 아주 마음에 안 들어요 정말. 국민을 아주 무시하는 자세 같아요. 여전히 갑의 자세인 것 같아요. 이 검찰이요 사실 지금 우리 이제 군부 구테타 이제 못 하잖아요, 그죠? YS가 이제 그거는 못하게 하나회를 다 척결했기 척결했고 성공한 구테타도 처벌할 수 있다는 걸 만들었잖아요. 근데 이 검찰이 사실상 봤을 때는 지금 최고의 사정 권력 기관이에요. 맞습니다. 검찰을 건드릴 수 있는 데는 거의 없어요. 없어요. 기무사나 대통령은 탄핵하잖아요. 그렇죠. 검사 탄핵이라는 게 없잖아요. 그래서 판사도 탄핵했죠. 판사는 탄핵할 수 있는데. 검사가 최고의 저는 보이지 않는 살아있는 권력이라고 보여져요. 그게 아직도 몸에 배어 있는 게 아니냐. 그러니까요. 이거 몸에 이게 배어 있는 거를 좀 때를 벗으려면 아직 근데 이번에 대선에는 안 될 것 같아요. 그 때를 다 벗어내려면 이번 대선은 시간이 좀 짧아가지고 다음 대선에 나옵니다. 다음 대선 정도에서는 좀 그 때가 않을까.
하니까 안 그러면은 굉장히 뭔가 고압적인 자세. 오늘도 그런 느낌 들었죠. 그 굉장히 고압적인 자세 그 기자회견을 했거든요. 네. 그러니까 국민의힘 입당은 뭐 밝힐 내가 갑이니까 그건 뭐 내가 말하고 싶을 때 말할게 이런 정도의 느낌이었어요. 이재명 기본 소득에 대해서 어떻게 생각하냐 그러니까 뭐 제가 이 자리에서 뭐 이재명 지사하고 자기가 전에 뭐 언제가 10년 전에 성남 뭐 시장할 때 같이 그 무슨 사연이 진짜 궁금하더라고요. 나중에 그 이제 뭔가 토론할 때 나올 것 같아요. 그 이재명 지사가 이제 얘기하겠죠. 그리고 이제 제가 좀 그 한일 관계 얘기 좀 해볼까요? 그 한일 관계도 네 맞습니다. 네. 한일 관계도 한일 관계 영상이 혹시 지금 준비돼 있나요? 네. 아까 발언한 영상이 있으면 좀 틀어봐 주시겠어요? 네. 지금 한일 관계는 뭐 국민 여러분들께서 다 아시겠지만 수교 이후에 가장 지금 관계가 열악해지고 이제 회복이 불가능할 정도까지 지금 관계가 아주 망가졌습니다. 외교는 실용주의, 실사구시, 현실주의에 입각을 해야 되는데 어떤 그 이념 편향적인 죽창가를 부르다가 지금 여기까지 왔습니다. 그리고 이 정부가 지금 정권 말기에 이걸 어떻게든 또 수습을 해보려고 하는데 이제는 뭐 잘 되지 않는 것 같습니다. 참 이게 상황 인식이 저는 저 얘기 들으면서 저게 무슨 말이지 그 생각을 했어요. 한일 관계잖아요. 관계. 네. 그러니까 한국 관계가 아니고요. 한일 관계예요. 그러니까 양국 간의 관계 문제란 말이에요. 네. 양국 간의 관계에서 빚어진 문제인데 지금 윤석열 전 총장에게는 한국에 있는 정치 지도자들이 특히 죽창간이 조국 전 장관을 얘기하는 것 같은데 청와대에 있는 사람들이 이것을 잘못 풀었다라는 얘기죠. 완전히. 근데 잘 기억나시지만 작년 7월인가요? 일본이 그 수출 금지 조치를 내렸잖아요. 수출 제한 금지 조치. 거기서부터 완전히 틀어져 버린 거 아니에요, 그죠? 그러면서 실제로 그 다음에 그것을 어떡하니 보복하니 그러다가 그 다음에 또 이제 우리가 그 위안부 문제 또 강제징용 문제 있는데 뭐라 그랬냐면 과거사는요 참 아주 유용한 발언을 했는데요. 과거사는 과거대로 우리 후대가 역사를 정확히 기억하기 위해서 그 진상을 명확히 해두면 된다 그랬어요. 역사 선생님이 이렇게 안 가르치죠. 네, 그렇죠. 이 일본의 과거 지금 문제가 되는 한일 관계의 문제는 뭐냐면 일본이 과거사에 대한 반성을 안 하고 있는 거 아니에요, 그죠? 위안부 문제라든가 강제징용 문제에서 반성을 안 하잖아요. 65년도에 박정희 한일 정상화 때 다 했다. 그러면 툭 칠라 그러는 거 아니에요? 그렇죠. 개인 배상도 안 했는데 이 문제가 지금 우리 대한민국 입장에 봤을 때는 가장 중요한 문제인데 이것을 예를 들면 죽창가를 불렀다고 얘기하니 그 단어도 좀 대선 출마 선언문에는 맞지 않는 단어 같아요. 조국 전 장관 얘기하는 거예요. 아니 어떻게 참 일본 관계자들이 오늘 그 기자회견 봤을 땐 좋아했겠어요, 아주. 이게 한일 관계 윤석열 전 총장이 대통령 되면 한일 관계 풀리겠다 그렇게. 아니 이제 국민 정서는 한일 관계와 관련해서는 이제 우리나라 국민들 정서가 또 있거든요. 그러니까 이게 이제 어떻게 보면 우리가 피해자 국가였기 때문에 그럼요. 저쪽에 뭔가 사과라든지 배상이라든지에 대한 확실한 게 있어야지 우리는 그것들을 풀 수 있다라는 게 기본 정서인데 굉장히 지금 최악의 상황이고 꼭 가해자 입장에서 그렇게 좀 얘기를 해서 조금 약간 이상했습니다. 많이 이상했어요. 많이 이상했습니다. 그리고 진짜. 이제 망가졌다 그러는데요. 회복이 불가능할 정도. 이거 회복하면 어떻게 하려고 그래요? 이번 올림픽 때 지금 일본에서 초청해서 문재인 대통령이 갈 수 있다라는 기사도 막 나잖아요. 근데 그럼 한국의 대통령이 올림픽을 계기로 해서 일본하고 가서 정상회담을 하게 되면 어떻게 돼요? 회복 불가능한 정도로 망가졌다 그러는데요. 네? 참. 일본 관련한 인식은 조금 국민 정서하고 좀 괴리가 있다 이런 느낌을 가졌습니다. 많이요? 네, 많이 가졌습니다. 많이 괴리가 있다. 그리고 또 이제 검찰 개혁 얘기를 했잖아요. 네. 검찰 개혁에 대해서도 이 검찰 개혁의 그 지난번 국회에서 통과된 검경 수사권 조정에 대해서 자기는 찬성했다고 그랬어요. 그런데 검찰 개혁은 검찰이 중립을 하고 공정을 기하는 것이 검찰 개혁이다. 또 이렇게 얘기를 해요. 그러니까 조금 앞뒤가 안 맞는. 아니 근데 그게 그 검경 수사권 조정이 그 국회에서 그 패스트트랙으로 이제 통과됐던 게 그게 검찰 중립화를 위한 법안이었나요?
그런 건 아닌 것 같습니다. 아니죠. 그거는 검찰의 권력이 워낙 강대하니까 나누라는 거 아니에요? 권력을 분화시키라는 거였거든요. 그러니까 이제 자기 안경을 쓰고 이제 자기 입장에 맞는 것만 보는 거죠. 아니, 수사권을 검찰이 독점하고 있었는데 기소권, 수사권 다 갖고 있잖아요. 근데 수사권을 경찰에게 나눠주고 검찰은 기소권만 갖는 거. 그것을 이제 지금 국힘 전에 있는 새누리당에서 워낙 반대하니까 패스트트랙으로 3당이 통과시킨 거란 말이에요. 네. 검찰개혁의 요체는 이 검찰개혁이 뭔지를 모르는 것 같아요. 검찰개혁의 요체는 기득권 아래 있는 검찰의 권력, 무소불위의 검찰 권력, 기소권, 수사권 다 독점하고 있는 이 권력을 나누겠다는 거거든요. 그게 검찰개혁 요체예요. 근데 이 사람은 그 패스트트랙 한 건 자기가 찬성한다. 네. 그러면 검찰 기득권 그 나누는 것은 찬성한다. 그런데 또 검찰개혁은 검찰 중심입니다. 또 딴 소리예요. 검찰개혁에 대한 그 공부를 거의 안 한 거 아니냐. 네. 그냥 검찰 개혁하니까. 아직도 검찰총장 같은 입장으로 얘기를 하는 것 같아요. 네. 그리고 지금 인터넷에서는 아까 그 한일 관계에 관련한 인식 부분에 있어서 굉장히 좀 난리가 났다고 합니다. 네. 당연하죠. 그거는. 네. 네. 그건 일본의 검찰총장인지 한국의 검찰총장인지 헷갈리는 얘기죠. 어떻게. 예. 네. 맞습니다. 과거사는 무슨 나중에 과거대로 놔둬라. 우리 후대가 해석하면 된다. 그러면은 일본 제국주의 시대에 당했던 우리 식민지 수탈 당했던 우리 국민들 그냥 놔두면 됩니까? 일본은 가해자는 그냥 들어왔다 갔어? 이렇게 생각하면 되는 건가요? 그건 아니죠. 당했던 사람들. 네. 네. 이러한 인식을 갖고 있다는 게 너무 심각한 것 같고요. 그리고 또 제가 하나 좀 흥미로운 사실을 하나 발견했는데 네. 그동안에 과외 수업은 많이 받으신 것 같은데 제대로 받지 못한 게 하나 있었어요. 어떤 부분이죠? 지속 성장, 지속 가능한 성장이라는 얘기를 했는데요. 지속 가능한 성장. 예, 이게 참 이거는 문재인 정부에서 탄소 중립화 문제, 환경 문제 얘기하면서 이 지속 가능한 성장 얘기를 많이 했거든요. 네. 근데 이제 윤 총장이 뭐라 그랬냐면 지속 성장하려면 지속 성장을요. 성장만 가지고는 되지 않는다. 그러니까 이 지속 성장을 그냥 지속해서 성장하는 거. 예. 쭉 성장하는 것만 생각하는 모양이에요. 그 과정에서 낙오되고 다른 이 취약한 일자리 분들을 챙겨야만 지속 가능한 성장이 된다고 했단 말이에요. 지속 가능한 성장은요. 그 네이버에 한번 쳐보세요. 지속 가능한 성장이라. 시청자분 쳐보세요. 뭐라고 나오나. 지속 가능한 성장. 이거는 환경에 대한 문제예요. 맞아요. 그죠? 나오죠? 환경 보존, 환경을 보호하고 보존하면서 성장을 일구는 그러면 상호 보완적이고 상호 협력적인 성장을 얘기하는 거거든요. 이게 환경 문제, 또 환경 보존. 그렇죠. 근데 이걸 지속 가능한 성장은 과정에서 낙오되거나 취약한 일자리 분들을 챙겨야만 지속 가능한 성장이 된다. 참 이게 과외 수업을 제가 보기엔 잘못 받았다. 이런 게 다 정책적 배경이 있는 단어들이어가지고 지속 가능한 성장. 지속 가능한 성장이라는 말이 이제 아주 멋있잖아요. 네, 서스테이너블. 있어 보이잖아요. 네. 이거는 유엔 같은 데서 이미 이렇게 아젠다화로 된 단어예요. 네, 그래서 지속 성장 이렇게 말하면 절대 안 됩니다. 아니 그리고 지속 가능한 성장이라 또 그랬어요. 나중에 또 생각이 났나 보죠. 좀 이런 앞으로 이제 언론인들 만날 때는 좀 그 단어에 대해서 충분한 과외 수업을 받고 나오셨으면 좋겠다. 그래서 이게 정치가 어려워요. 이게 다 이게 백그라운드가 있고 히스토리가 있는 단어들이기 때문에. 여기 정치인들 실언하면은 그렇습니다. 한 칼에 되잖아요. 예. 맞습니다. 그리고 그까지 가려면 경험도 있어야 되는 거고 경험도 어떤 여러 가지 행정적인 업무도 봤어야 되는 거고 또 국민들과의 심판도 받아보고 국민들과 소통도 해보고 이런 여러 가지 부분들을 가져야만 종합적인 판단을 할 수 있고 국민 언어를 쓸 수가 있는 것이죠. 그렇죠. 예. 이번 지평과 지평선. 또 계속 이제 그런 국어 실력이 계속 문제가 될 것 같아요. 이게 지금 앞으로 제가 보기엔 많은 그런 언어에 문제가 생기지 않을까 생각합니다. 네. 지속 가능한 성장이 또 이제 그 힘들고 어려운 사람들을 같이 또 이제 분배를 해주는 복지 이런 개념으로 이해하고 있다. 좀 말씀드리고 싶습니다. 예. 네. 그럼 두 번째 주제로 한번 넘어가 볼까요? 그럴까요? 이제 더 이상 얘기할 거 없으세요? 지금 아주 우리 교수님이 그냥 조목조목 지금 저도 지금 말하면서 이렇게 말했구나 하면서 배웠어요. 제가 느낀 건 아까 한일관계 부분하고 그다음에 이제 그 엑스파일하고 그 입당 여부에 대해서 말 안 한 거 그것만 딱 들어왔었거든요. 근데 그 외에 나머지 다른 것들도 좀 이런 부분이 있었네 하는 걸 배웠습니다. 오늘 윤석열
전 총장도 출마 선언문하고 네. 자 이분이 앞으로 이제 기사를 많이 이제 만나겠죠? 그럼 만나야 되겠죠. 그 대변인들 또 얘기하나요, 맨날? 대변인들 본인이 해야 되지 않을까요, 이제는? 그래요? 예. 그래서 보니까 요새는 이렇게 대선 주자가 이렇게 이제 이 글을 대선 출마 선언문을 하잖아요. 예. 그럼 이 출마 선언문을 리뷰를 하는 스타디하는 또 집단들이 있어요. 그래요? 예, 그 이제 정책 공부하거나 행정학이나 이런 거 공부하는 분들이 이제 이런 것들을 가지고 또 자기 스타디 자료로 삼더라고요. 워낙 거의 집약돼 있어요. 예, 이게 다 집약이 돼 있다 보니까 그래서 앞으로 이제 이런 거 준비하실 때 더 노력을 많이 하셔야 될 것 같습니다. 이제 스타디 할 만한 게 되나요? 같이 여러분들이 머리를 맞대 썼겠죠. 또 그럼요. 이것도. 지금 뭐 저기 띵크탱크가 있지 않을까 싶은데 누가 썼을까요? 과연 요거는? 물어봐요. 진짜 아직은 그 전략이나 이런 쪽에 참모는 드러나지 않고 있는데 궁금합니다. 누가 썼는지 이 부분에. 윤석열 전 총장 얘기는 앞으로도 계속 할 것 같으니까요. 네. 오늘 이 정도 하고 그럼 두 네. 번째 주제로 넘어가시겠습니까? 네.